수지는 음대생입니다, 여러분. 편견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심리학과지만 심리 테스트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18학번 이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밥값에는 관심이 없는 수학과 17학번 이동건이라고 합니다. 문과 아니고 이과인 미디어학과 19학번 조유빈입니다. 저는 건물주가 되고 싶은 20학번 건축학과 이도향입니다. 미래의 코딩학 이제 소프트웨어학과 16학번 오기석입니다. 저는 아직 무슨 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비즈니스학과 20학번 김예슬입니다. 다 똑같겠지만 로망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은 내가 고등학교 때 앱을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이제 소프트웨어학과를 가면 그렇지 않을까? 해서 왔지. 근데 사실은 나 지금 3학년인데 구글링 없으면 아직 과제도 못해. 이게 현실인 것 같아. 미래의 코딩학 약간 이게 이비즈가 IT랑 경영이랑 융합이라고 해서 경영도 잘하고 코딩도 막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이제 알프 때문에 약간 시들려서 하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수학을 진짜 잘하고 좋아했었어요. 내가 하고 싶었던 수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빠르게 풀 수 있고 이 세상의 복잡한 것들을 나는 수학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이런 희망찬 기대를 가지고 이제 수학과에 딱 입학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전공 책을 딱 열자마자 영어인 거예요. 그럼 나는 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영어부터 공부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막 1, 2학년 열심히 공부해서 3학년에 왔더니 갑자기 1 더하기 1은 왜 2인지에서 알아보세요. 이게 내가 생각하는 수학이 맞나 싶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제 과에 대한 로망과 현실이 같아요. 저는 들어올 때도 사실 심리학과가 문과라는 생각은 안 하고 이과일 거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왔고 그리고 생각보다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심리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뭐가 되나요? 저는 건축학과 하면은 되게 모형도 많이 열심히 만들고 설계도 엄청 열심히 막 도면에다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전문적인 모습을 기대를 했었는데 현실은 종이를 많이 접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지만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런 활동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래도 아직은 로망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미디어학과 들어오기 전에는 약간 미디어학과 하면 막 영상도 막 휘황찬란하게 만들고 막 디자인도 뚝딱하게 만들고 약간 이런 걸 예상했었는데 현실은 미디어학과에서는 혼자서 되게 해내가야 하는 부분도 많고 자기가 어떤 길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좀 현실인 것 같아요. 자기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야 한다는 거. 심리학과 하면은 궁예다, 상담을 잘할 거다. 되게 할 말이 많지만 일단 두 개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자면 일단 저희는 궁예가 아닙니다. 저희는 사람들의 마음을 깨뜨려 볼 수가 없어요. 사실 깨뜨려 보고 싶지만 못하는 건데 그럴 수 있다면 모든 심리학자가 다 유능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상담을 잘한다는 것도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이 심리하면 상담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심리에는 상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임상도 있고 뇌에서 연구하는 인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담을 모두가 잘하진 않는다. 하지만 잘하는 사람이 있긴 하다 해서 심리학과지만 상담을 받고 싶다면 그런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네, 사실 저도 심리학과를 지금 복수 전공하고 있는데 이런 편견을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상담만 하는 줄 알고 복수 전공을 했죠.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게 심리 통계하고 있고 사회심리학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반면에 이제 수학과는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너네 암산 잘하니? 그다음 밥값 계산 잘하니? 여러분의 밥값에는 관심이 없는 수학과? 아니면은 수학 선생님 하려고? 네, 수학과는 수학생님 말고도 금융이라든지 경제, 코딩, 심지어 저희 선배 중에서는 카카오로 간 선배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다양한 분야로 갈 수 있는데 꼭 무조건 수학생님,
교육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는 게 수학 가면은 1 더하기는 왜 2야? 그거 알려면요 논문을 한 15페이지 정도 읽어야 돼요. 그것도 다 영어로. Being a lawyer is the worst. 저는 1학년하고 2학년 다 팀플이 있었거든요. 다른 학과 분들이랑 하는 팀플. 근데 미디어학과 하면은 사람들이 미디어학과세요? 그럼 PPT 잘 만드시겠네요? 이러시면서 PPT를 다 약간 미디어학과한테 간다는 거? 그거랑 제가 아까 전에 자기소개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학과 하면 다른 학교의 커뮤니케이션 학과? 그런 걸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정보통신대학 소속인 이과예요. 이과 미디어학과입니다. 건축학과 하면은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건축학과에 수지 있어? 맨날 수지 있어? 물어보지만 수지는 음대생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건축학개론은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이재훈도 없는 걸로. 없는 걸로. 컴공이라면은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컴 견적을 잘 맞춘다는 그런 생각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하는 사람만 잘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친구한테 물어봐서 맞추거든요. 그럼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또 편견 하나가 이제 체크무늬를 많이 입는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입고 있지만 근데 진짜로 저희 8달관에 가면은 체크무늬가 많긴 많아요. 그냥 거기가 이제 공대의 발상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근데 편견이긴 한데 이제 현실이 된 편견이 된 거죠. 편견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억울합니다. 저도 약간. 저희가 이 비즈니스다 이러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게 뭔데? 약간 이래서 이제 친구들 말 들어보면 이제 너 무슨 과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경영학과 비슷한 거야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지금 3년째 다니고 있긴 한데 이 비즈니스 학과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어서 영광입니다. 미디어학과 학과병은 저만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약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마블 영화 같은 거 보면 와 스토리 멋있다 이렇게 봤다면 이제는 저 장면 하나를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와 땀이 흘렸을지 와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지? 이런 학과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언제쯤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약간 이런 거? 그렇구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혹시 엘리베이터 타면 무슨 생각하세요? 어떤 생각해요? 언제 도착하지? 그쵸. 근데 엘리베이터 할 때 예를 들면 14명이 탈 수 있다. 근데 그 엘리베이터가 뭐 1700kg까지 버틸 수 있다. 그러면 한 사람당 몸무게가 몇이어야 되는지 1700 나누기 14를 암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수학과는 다들 그러더라고요. 보면은 무슨 계산을 하고 싶어지는 그런 것들이 그 저학년에는 있어요. 근데 이게 학년을 조금씩 올라가고 막 영어를 쓰다 보면은 이제 고학년은 또 어떻게 나타나냐? 예를 들면은 뭐 어퍼 바운드가 이그지스트 해서 커버지 한 거 아닐까?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정상이에요. 이렇게 이제 막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두 개를 교점이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뭐 또 다른 영어를 쓰는데 저도 이 교점이라는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영어로 얘기할 때 훨씬 많아요. 저는 분명히 수학과로 왔는데 일상생활에서 영어를 좀 더 많이 사용하는 이런 학과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과는 좀 자학계나 아니면 친구를 놀릴 때 좀 많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뭐 해달라고 뭐 요구를 할 때 보통 애교를 부리기도 하잖아요, 친구 사이에. 그러면 너 퇴행 왔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칼같이 잘라내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연애 얘기도 친구랑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남자친구가 막 대형견처럼 나한테 막 나만 바라봐줘 한다 하면은 혹시 남자친구가 회피형 애착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근데 이게 사실 저학년 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고학년 되면서 좀 전산 과목에서 배울 법한 것들을 좀 배우면서 이상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이버 강의로 아치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러면 아치에 대해서 배웠으니 이제 직접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제 종이를 가지고 아치를 만들어서 이제 모듈 하나하나를
실시간으로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쌓아서 만드는 거를 이제 했는데 이제 떨리잖아요. 그럼 그걸 캠을 켜고 교수님 보여드리면서 하는 거예요? 교수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보고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이 하나하나를 쓰러뜨리지 않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한 제가 3번 정도를 실패를 했어요. 손이 떨려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계속 저만 보고 있으니까 또 약간 더 부담이 돼가지고 다음에 알겠습니다 하고서 이제 다음 차례로 넘기고. 미디어학과는 과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사실. 미디어학과 과목은. 근데 제가 최근에 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디지털 타이포그래피라는 수업이거든요. 그 서체 같은 걸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수님이 서체를 직접 익혀야 한다. 그 특징을 익혀야 한다고 그 서체를 프린트를 해요. 5개의 서체를. 그리고 그걸 기름종이에다 대고 한 땀 한 땀 열심히 그리고 색칠하고. 그게 제일 가장 기억에 남네요. 일단 수학과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손과제가 유명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계속 증명을 해야 되고 풀어야 되다 보니까 책을 사도 그 책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옮겨올 수 없고, 교수님마다 스타일이 다르다 보니까 수업 내용 안에 필기도 있어야 되고, 그 과제도 교수님들은 딱 쉬워요. A4 한 장에 5문제 적어주면은 저희는 그 한 문제 푸는데 A4 한 장을 쓰고, 예를 들어 이건 이거에서 이거 하다 이번 학기 1학기가 끝났는데 제가 수학과 수업을 3개 들었거든요. A4를 한 400장 사용했더라고요. 와. 그 정도로 진짜 저희 등록금이 다 종이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저는 이제 사회과학대학 학생이면 보통 1학년 때 대분기라는 걸 배우기는 하는데 이제 대분기 때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소논문 쓰기 이게 4학년 때까지 쭉 이어집니다. 뭐 연구 제안하기, 그러니까 연구 제안서 쓰기, 소논문 작성하기, 논문 여러 개 써보기, 논문 여러 개 읽기. 그러니까 심리학과의 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논문인 것 같습니다. 컴퓨터 공학과 하면은 항상 코딩 과제를 먼저 떠올리시곤 하는데 근데 그게 맞고요. 사실 거의 90%가 코딩 과제고, 근데 이제 20%는 진짜 인문대에서도 안 할 과제를 저희한테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PPT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동영상 찍기. 그러니까 저희 과제를 설명하는 동영상 찍기가 저번 학기에 했었는데 저 도저히 왜 찍는지 과제 하는 내내 몰랐어요. 예, 그런 과제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도저히 왜 찍는지 과제 하는 내내 몰랐어요. 저는 근데 사실 과제 딱 하면 R 프로그래밍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 이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과제도 해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고 뭐 발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뭐 교수님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세요. 교수님 좋은 거 맞나요? 네, 교수님은 진짜 좋은데 R은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너무 좋으세요. 지금까지 버세 학과토크였습니다. 안녕. 하나, 둘, 셋. 안녕. 나는 17학번 수학과 이동건이라고 해. 나는 저 사람들은 왜? 어디 가요? 아니 지금 어디 가요? 안녕하세요. 수학과 오지 마세요 영상의 주인공 수학과 18학번 프로페셔널.